사실 그리 쉬운 드라마는 아닙니다. 시간 순서가 뒤섞여 있고 중요한 장면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 수가 없죠. 보고 있는데 전화라도 오면 좀 이따 내가 다시 할게가 아니라 지금 귀신 나왔다 끊어 라고 해야 될 만큼 중요한 한 장면을 놓치면 순간 헷갈려지는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린스 사주고 싶은 머리푼 악귀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확실한 건 악귀의 최종 목적지는 염해상내 집안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끝판왕 나병이가 있는 곳. 악귀는 나병이와 어떤 사연이 있고 최종적으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국내 최초의 귀신 프로파일링. 지금까지 나온 중요 단서들과 지나온 악귀의 행적들을 통해 그의 최종 목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들은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왕청심만 준비하시고 이제부터 악귀의 뒤를 캐보겠습니다. 1958년생 악귀, 37년간 어디 짱박혀 있다가 95년에 염해상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구산영이 아버지인 구강모의 서랍에서 오래된 약봉지를 찾아냈죠. 새로운 단서, 악귀에 씌인 사람은 아픕니다. 당시 13살 염해상도 이상하게 계속 아프다는 설정이었습니다. 염해상도 악귀에 씌였었다는 빌드업 장치로 보입니다. 악귀에 씌인 염해상이 아버지를 죽입니다. 엄마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 내용 그대로 경찰에 신고하면 아들은 잡혀가고 자기는 정신병자 취급당하니 당시 민속학자였던 구강모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구강모의 친절한 솔루션. 아드님이 만진 불길한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 악귀가 들어온 거니 죽임을 당한 자의 기운으로 눌러서 금줄로 감싼 후 각각의 장소에 묻어야 합니다. 이게 뭔 헛소리인가 싶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금줄 제조업하는 무속인을 찾아가 금줄 5개를 얻어왔는데 문제는 또 다른 준비물인 죽임을 당한 자의 기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정하지만 자식이 우선이니 악귀가 죽인 남편의 기운을 담아 각각의 물건들을 금줄로 감싼 후 동해 쪽으로 달립니다. 싸구려 민박 대충 잡은 후 각각의 물건들을 처리하려는 찰나 하필 그때 깨어난 염해상 악귀에 의해 엄마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카메라 앵글은 악귀의 그림자 밑부분을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염해상과 이어져 있는 그림자의 힘을 감추고 문 밖에서 들어온 것처럼 연출을 해놨죠. 구산영에게 붙은 악귀 그림자를 보여줄 때랑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엄마는 죽고 염해상은 정신을 잃은 이때 뒤늦게 도착한 나병이의 오른팔인 김치원이 악귀를 잠재울 수 있는 그 물건들을 챙긴 후 현장을 급히 빠져나와 나병이에게 가져다 줍니다. 엄마가 못다한 일을 나병이가 합니다. 금줄로 감싸서 각 장소에 잘 묻어두죠. 엄마와 할머니가 염해상을 살린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악귀도 다시 보자. 손자의 병실에 찾아온 나병이는 아직 이놈이 악귀인지 사람 염해상인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의 눈초리를 가득 담아 의심스럽고 차갑게 말하죠. 네 엄마 죽었다. 손자의 반응을 보니 악귀는 일단 잘 봉인되었고 급한 불은 끈 것 같습니다. 이때가 1995년입니다. 그런데 2023년 현재 악귀가 왜 다시 날뛰고 있는 걸까요? 봉인된 악귀를 다시 꺼내버린 구강모 교수 때문입니다. 에디슨이 발명에 빠져서 집에 불을 낸 것처럼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염해상의 엄마가 아들이 악귀에 씌였다며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구강모입니다. 당시 무속신앙을 연구하던 구강모에게 이보다 큰 월척은 없는 셈이죠. 진짜 악귀가 나타났다. 완전히 훌륭한 연구재료. 이 기회 놓치지 않고 염해상의 엄마와 긴밀히 접촉하며 눈앞에 있는 그 사례를 더더욱 자세히 연구해서 마침내 1997년 2월 한국의 무속신앙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에서 처음 언급한 머리를 푼 악귀는 당연히 염해상에게 씌었었던 악귀. 논문 발표 후 일부 안티도 생겨났지만 관련 분야에서는 완전히 승승장구. 그해 3월에 동운대 민속학과 부교수로 임용됩니다. 모두 화면에 나왔던 시기와 자료들입니다. 와 신난다. 부교수 됐으니 더더욱 열심히 해서 정교수로 가야겠다. 98년 지역조사 중에 면사무소 직원인 윤경문을 만나 빠르게 결혼, 딸 구산영을 낳습니다. 그런데 2002년 문제의 그날 둘째 출산 예정일이 있었던 그때까지 행복한 가정 즐기면서 조용히 살았을까요? 2년 전이 2000년 끓어오르는 민속학자의 피, 정교수에 대한 욕심. 구강모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 물건들에 결국 손을 댑니다. 오래전 악귀에 씌인 염해상 집안에 솔루션을 제공한 게 자기였기 때문에 그 물건들이 어디 묻혀 있는지 다 알고 있죠. 도굴꾼처럼 다시 판에서 자기 손으로 가져오는데 급기야 금줄까지 풀어버리자 악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구강모에게 씌워버리고 맙니다. 악귀의 그림자는 그 사람의 욕망을 들어주면서 커진다. 2000년 그해 동운대 민속학과 정교수로 임용됩니다. 같은 해에 일어난 강남 남부 횟집 자살 사건. 우선 자기 논문을 까던 서상훈 교수를 죽입니다.
그리고 2002년 서해 백착골 자살 사건, 곧 태어날 자기 둘째와 장모를 죽입니다. 2007년 경기 북부 저수지 자살 사건, 문체부 소속 공무원이자 한때 자기의 제자였던 황차이를 죽입니다. 황차이는 왜 죽인 걸까요? 아직 자세한 내막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건이 악귀의 시인 구강모에게는 크나큰 전환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이 있던 2007년에 돌연 은퇴 후 잠적을 해버리기 때문이죠. 구강모는 악귀와 힘들게 사투를 벌여서 결국 다시 봉인하는데 성공.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모두 다 가져다 묻었을 겁니다. 악귀 빠져나가고 현타온 구강모. 독수공방 지겹다, 딸이 보고 싶다. 외로움 참고 참으면서 어머니와 단둘이 조용히 살았는데 2022년 갑자기 15년 만에 다시 나타난 악귀의 그림자 발견. 화원제로 급히 뛰어들어온 구강모는 자기가 묻어둔 5개 물건들이 다 적힌 노트를 보며 자기도 모르고 시청자들도 모르는 강렬한 대사를 합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악귀가 다시 나온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작가님께 물어보고 싶지만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어쨌든 다시 등장한 악귀 3기는 꽤나 똑똑해졌습니다. 염해상에게 편지 써서 구산영과 염해상이 나중에 만날 수밖에 없는 설계를 해둔 후 구강모를 죽여서 그 장례식에 구산영을 오게 하고 아직은 활용가치 있어서 살려둔 할머니를 이용해 구산영에게 붉은 댕기를 전달한 후 그걸 이용해 구산영의 본체에 무사히 들어와 이제는 필요 없어진 할머니까지 죽입니다. 악귀는 왜 굳이 염해상을 끌어들였을까요? 제가 예상한 대로 악귀가 제일 먼저 염해상한테 씌였던 게 맞다면 지금의 구산영은 거쳐가는 중간 간이역 정도 있고 최종 티켓 끄는 행선지는 다시 염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귀는 이미 95년에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죄 없는 염해상 어린이에게는 볼 일이 없을 테니 그 가족들에게 접근해서 뭔가를 하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나병이가 악귀를 봉인시키는 바람에 그 계획이 틀어졌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28년 만에 다시 나타나 그때 못한 목표를 다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문에 징검다리 역할인 염해상이 필요할 텐데 도대체 가족 중 누구한테 볼 일이 있는 걸까요? 염해상의 가족은 의외로 몇 명 안 남았습니다. 염해상의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고 이제 염해상 자신과 나병이만 남았죠. 제 예상의 나병이는 의외로 반전 캐릭터일 것 같습니다. 악귀를 잠재우고 봉인하려는 쪽인 것 같죠. 악귀와 나병이의 마지막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갑자기 급부상한 뜻밖의 인물이 있습니다. 비록 염해상과 가족은 아니지만 그 집안의 최측근으로 오랜 세월을 함께한 김치원입니다. 죽은 김우진의 아버지. 나병이의 신임을 얻으며 중형캐피탈 부사장까지 오른 인물. 의외로 머리푼 악귀의 최종 타겟은 바로 이 김치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구강모 교수의 논문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귀신을 위안함으로써 귀신이 스스로 물러가게 하기도 하였다. 무조건 PT이고 누구 한 명 죽어나가는 엔딩이 아니라 의외로 감동과 평화의 엔딩을 암시한 것 같네요. 결국 염해상과 구산영이 그 악귀의 이름을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안을 해줘서 귀신 스스로 물러가는 결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예상 스토리는 현재까지 주어진 단서만을 이용해 순전히 저의 예상에 기반한 것으로 제 기억이 잘못돼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결국은 틀릴 수밖에 없는 저만의 소설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드라마의 시간 순서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열심히 악귀의 행적들을 추적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